제조업 기업들은 7배 가까이 성장을 한 겁니다. 고용이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제조업은 2018년 4월부터 지금 계속 마이너스예요. 근데 정부는 계속 우리 일자리 줄지 않는다,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상식적인 얘기죠. 자동화 때문입니다. 이 로봇들이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 얼마나 많이 도입되어 있냐면, 자, 그럼 이게 나쁜 거냐 좋은 거냐 좀 생각해 봐야죠. 이렇게 묘해요. 안녕하세요. 일자리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논란이 되게 많죠.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이 못마땅해서 일자리 없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정부를 지지하고 싶어서 일자리 늘어난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은 정말 어떤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팩트를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이 일자리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보시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거 모르셨죠? 이게 대통령이 집무실에 갖다 놓고 있는 그 일자리 상황판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웹에다 공개됩니다. 실시간으로.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페이지고요. 통계청에서 나오는 데이터 그대로 다 내보내는 거죠. 이렇게 페이지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고용률 조금 올라간 걸로 나왔네. 근데 이게 괜찮은 건가? 이렇게 67%, 2017년 10월에 67%에서 지금 2019년 10월에 67.3% 비슷비슷하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고용률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니까 일자리가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보셔야죠. 좀 더 자세히 보시려면 여기서 상세지표를 좀 보시면 돼요. 상세지표 보면은 여기 고용률이라고 있잖아요.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상황, 취업자가 있어요. 취직을 얼마나 하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취업자 숫자를 이동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취업자가 2,751만 명이네요. 우리나라 5천만 명 중에서. 그러니까 60% 가까이 되겠네요. 고용률이. 보시면 취업자 숫자가 계속 늘고 있네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산업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조업은 이게 뭐야? 2018년 4월부터 지금 계속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전년 대비입니다.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냐 줄었냐 얘기하는 건데 계속 마이너스죠. 제조업이 안 좋은 겁니다. 일자리 안 좋다는 건. 그러면 제조업 말고 큰 게 뭐가 있죠? 건설업하고 서비스업이 있어요. 건설업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서비스업은 아주 많은데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조업은 줄어들고 서비스업은 늘어나는 게 전반적인 트렌드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마음에 두시고, 이게 무슨 뜻이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일자리 얘기를 소득의 미래라는 제가 최근에 낸 책에서 4장하고 8장에 썼습니다. 거기에 이제 로봇과 자동화가 우리 일자리를 어떻게 대체하고 있나, 그 얘기를 조금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그 핵심적인 부분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그래프에 보시면은 한국 제조업 고용과 부가가치 성장 궤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파란색이 부가가치, 노란색이 고용. 1991년부터 바로 전까지 약 30년 동안의 그래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91년부터 30년 동안 부가가치가 쭉 높아진 겁니다. 돈을 그만큼 계속 더 번 거예요, 기업은. 제조업 기업들은 1991년에 100에서 똑같이 시작했다고 할 때 2017년에 6.5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거의 7배 가까이 성장을 한 겁니다. 고용이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똑같습니다. 거의 변동이 없어요. 제조업 고용은 30년 동안 7, 8%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제조업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고용은 늘지 않았다. 고용 없는 성장을 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아까 우리가 통계 보셨죠? 고용이 어디서 늘었다고 했죠? 제조업은 고용이 계속 줄어든다고 나왔죠. 아까 보신 그래프하고 같은 거예요. 서비스업에서는 고용이 계속 늡니다. 근데 제조업은 이렇게 부가가치가 높았는데 서비스업은 어떠냐? 부가가치가 계속 낮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자리가 총량은 줄지는 않는데 돈을 많이 벌고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늘지 않고, 서비스업, 다시 말해서 도매, 소매, 음식, 숙박업 이런 데서 일자리가 계속 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자리 불안을 느끼시는 거예요. 어렵다고 느끼시고요. 근데 정부는 계속 우리 일자리 줄지 않는다,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의 질 때문이죠.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그 질이 뭔지 또 궁금하잖아요. 질이 뭡니까? 일자리의 질. 여기 또 있습니다.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에. 질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임금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임금 보면요, 여기 보시면 일자리 질에서 임금 상승률 보시면 산업별 임금 수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별로 임금이 이렇게 쭉 한 줄로 서 있습니다. 2019년 9월 기준으로 전기가스 수도업은 1,061만 원. 뭐죠? 전기가스 수도업이 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 이런 생각 드시죠? 한전, 가스공사, 상수도, 하수도 다 공사들이죠. 공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높아요. 금융보험업, 돈 많이 벌겠죠. 은행 다니시고 보험사 다니시고 쭉 있는데, 제조업이 여기 있습니다. 제조업이 일자리 개수 굉장히 많으면서 그래도 꽤 괜찮은 직장인 겁니다. 안정된 호봉제도 많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건 어디라고 그랬어요? 서비스라고 그랬죠. 서비스 중에서 제일 많은 거 도매 소매업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숙박업이 있죠. 그리고 사회복지 있어요. 여기들은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그 제조업에서 기업이 돈 많이 버는데 고용 늘리지 않고, 게다가 제조업이 임금이 다른 서비스업들보다 높은데 고용이 늘지 않고 다른 서비스업들이 고용이 느니까 여러분들이 정부는 일자리 개수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어렵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나고 있냐? 왜 제조업은 돈을 많이 버는데 한국에서, 근데 이 제조업에서 고용은 늘지 않을까? 상식적인 얘기죠. 자동화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로봇 사용률이 제일 높은데요. 근데 로봇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런 로봇 생각하셨죠? 본 적 있으세요? TV에 많이 나오는데 소피아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아닙니다. 이거는 공장에 가는 그런 로봇이 아니고요. 산업용 로봇은 이런 거예요. 로봇팔이죠. 다관절 로봇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처럼 그래도 관절이 몇 개 있고 물건을 집어서 나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것도 많이 없어요. 사실은 직교 로봇이라고 해서 이런 형태의 로봇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로봇이에요. 이렇게 물건만 나르는 거죠. 아주 단순한 노동력이 엄청나게 많이 대체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로봇들이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 얼마나 많이 도입되어 있냐면 제조업 노동자 10,000명당 710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대수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보다 조금 많은 정도고, 독일, 일본, 스웨덴, 덴마크, 미국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 근처에도 못 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이랬냐? 그렇지 않아요. 1990년대부터 이렇게 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가장 잘 나가던 때에 로봇을 잔뜩 들여와서 로봇들을 생산 라인에 앉혀서 생산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늘지 않죠. 사람 대신 로봇이 일을 하니까요. 그럼 그게 나쁜 건가요? 그거 정말 가치 판단의 영역인데, 실제 공장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좀 보세요. 예컨대 옛날에는 이렇게 일했다는 거예요. 노동집약적인 자동차 공장이죠. 다 손으로 조립을 하고, 여러분들 옛날 영화지만 그 유명한 이 걸작인 찰리 채플린 나오는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 있죠. 거기 보면 라인에서 계속 노동자들이 조립하는 그런 작업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게 바로 자동화된 자동차 공장 모습이에요. 최근에 BMW 만드는 공장인데요. 옛날에 사람들이 하던 일 로봇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자동화의 이 현장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 모습이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시면 여기 유튜브 링크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생생하게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고요. 비슷한 키워드를 검색해 보시면, 예를 들면 Automation Car Factory in 1970년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시면, 특히 영어로 검색하시면 굉장히 영상이 많이 나옵니다.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나쁜 거냐 좋은 거냐 좀 생각해 봐야죠. 되게 묘해요. 많은 사람들이 했어야 되는 일인데 이젠 사람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 좋은 거죠. 힘든 일, 위험한 일, 더러운 일 안 해도 되니까, 로봇이 대신 해주니까. 근데 거꾸로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게 됐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반대로 나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불행하게도 조금 나쁜 쪽으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부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부가가치가 높아졌고 소득이 늘어났어요. 지난번에 제가 에비게일 디즈니 겨울왕국 2 관련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 10%의 소득 비중, 그러니까 소득 불평등 정도가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높아져서 세계 최고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 이 시기 1997년부터 2018년 작년까지 사이에 한 20여 년 동안 벌어진 일이죠. 로봇화가 진행되면서 일자리는 많이 늘지 않지만 돈은 많이 벌면서 돈을 벌던 사람 더 많이 벌게 되면서 생긴 일이죠. 사실은 저는 이 생각을 하면은 좀 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산업혁명 시대 때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산업혁명 시대 때는 공장에 아이들이 갇혀가지고 억지로 강제 노동을 하고 여성들이 잡혀와가지고 일을 하고 이런 장면들, 노동 착취의 장면들을 기억하잖아요. 그때를 생각해보면 지금은 이상하게 산업혁명 때는 기업이 노동자들을 잡아와서 억지로라도 일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꾸로 기업들이 가급적이면 우리 회사에 오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정규직으로 붙어있지 마시고요. 비정규직으로 일하시거나 아니면 잠깐 계약을 맺고 일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인터넷으로 디지털 플랫폼 들어와서 조금 일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긱노동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일하세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양상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기업들이 고용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기업들이 어떤 형식으로든 일만 해주면 된다. 어쩌면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로봇이 일해주는 게 더 편하다. 이런 방식으로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문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부가가치가 높은 영역에서 많이 일할 수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굉장히 예전보다 잘 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뒤처지면서 불평등이 계속 커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리가 늘었다, 일자리가 줄었다 이렇게 싸울 때, 논쟁을 할 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진짜 일자리 숫자가 늘었나? 이걸 보실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 일자리가 격차가 줄어서 평등해지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지금 그래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애비게일 디즈니가 지적했던 것처럼 불평등도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 거라면 이걸 메우기 위해서 국가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 새로운 분배 시스템 만들어야 되고 기본소득제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문제, 그것 때문에 생기고 있는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